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5월 날씨 좋은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웬만한 채널에선 볼 수 없는 정보, 우리 매버릭 TV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750쪽짜리,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나온 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에는 제 생각에는 거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 그런 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단 반도체나 AI 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금융, 뭐 군사 안보 이런 쪽으로 아주 총체적인 그런 제언들이 많이 들어가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일단 의회에서 28개의 정책 제안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는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의회 직속으로 운영이 되는데 CIA하고 국방정보국 1급 기밀 접근하고 고위직 소환권을 가지고 있고 단순 자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칩스법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심사 현대화법 이거를 퍼마라고 합니다. 굵직한 안보 법안의 실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제안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예요.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의회 선출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고 기존과는 달리 연차 보고서도 이번에 750페이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골 때리는 분량인데 디테일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핵심만 골라먹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애니얼 리포트가 나왔다. 특히 이제 중국이 세계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45%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제일 잘 나갈 때 이 정도 숫자 나왔죠. 무역 흑자가 1조 달러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세계 무역 데이터 직접 분석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진짜 시대가 좋네요. 진짜 이런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상세한 품목별로 뜯어가지고 분석하는 건 진짜 옛날에는 몇십억 주는 컨설팅 펌 회사 용역이 아니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런 연구소에서도 웬만한 규모의 용역이 아니면 이런 분석 잘 안 해주는데 방구석에서 좋은 정보 잘 받아먹는 이런 세상이다. 10대 핵심 권고가 있는데 요건 이따가 마무리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 집행기관 설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 번역이 잘못됐네. 이게 AI가 아직 한계가 있어요. 국가 전체의 모든 자원을 통솔하고 지휘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경제안보 총괄 지휘기구를 설립하는 걸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국방, 조세, 뭐 테크, 뭐 여러 가지 정책 분야, 뭐 국방 포함해 가지고 이거를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안보, 미중 전략 경쟁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우리가 좀 수족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파편화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개헌안에서도 뭐 균형 발전 의무를 이제 명시한다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게 다들 뭐 따로따로 그냥 우리끼리 어화동동해서 뭐 분권을 하자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원래 국가를 만든다는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 어떤 그 국가가 힘이 너무 세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가 불리한 어떤 여건에 놓이는 거를 먼저 방위하고 힘을 모을 때 모으기 위해서 국가라는 걸 만드는 건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안보를 총괄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청와대 직속에 국가안보위원회 같은 경제안보위원회하고 거기에 비서관, 수석비서관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제언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뭐 CIA, 뭐 국방정보국, 뭐 이런 것들 정보 개통하고 국방, 뭐 조세, 뭐 금융 이런 모든 분야의 어떤 권한을 가지는 수출 통제 포함해서 이러한
총괄 사령탑을 백악관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1번 제안으로 나온 겁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특히 러시아 이따 말씀드렸지만 크링크라 그래요. 이러한 세력들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요게 나왔고 2번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관 IC라 그러는데 요거를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 그래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래서 CIA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개별적으로 휴민트에서 나온 정보 어디 뭐 센서에서 나온 정보 이런 거는 정보가 아니라 첩보라 그럽니다. 정보의 조각이라 그러고 그거를 모아서 어떠한 맥락으로 엮은 거를 정보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지금 뭐 중국이 일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금융제재라든지 수출 통제가 효과가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은 뭐냐면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 있어요. 대만의 해저 케이블 잘라가지고 통신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일시에 들어가서 뭐 점거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해저 케이블이 어디선가 잘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망이라는 게 요즘엔 상업우주 스타링크도 있고 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핵폭탄을 맞았을 때도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인터넷의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이지. 광케이블망에 대한 어떤 접근권이 약소 국가들, 거기에 통신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슬라이드에는 재미나이가 넣지 않았지만 상업우주,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주의 관세 입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건데 굉장히 기괴한 판결이에요. 제가 뭐 우리 채널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좀 친미에 가깝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라든지 어떤 통상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도 다시 살아날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 I2파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그 판결은 좀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디센팅 오피니언이 이제 대법관 3명이 쓴 거죠.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해야 되겠다. 이거랑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여기도 이제 행정부의 직속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국의 그 PNTR이라 그러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이거를 박탈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의견 수렴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상호주의 관세. 만약 유럽이나 중국에서 뭐 미국산 관세를 40%다 그러면 자동으로 행정부에서 40% 관세를 똑같이 유럽이나 중국에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그러나 이제 이게 제대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중국에 대한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박탈하는 그런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업데이트 드릴 겁니다. 나중에 5번째 제언입니다. 이미 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중국이 EUB가 못 들어가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엄청난 캐펙스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뭐 유럽에 우리 뭐 투자에 성공한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의 수익성을 상당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 사실 쉽진 않은데 인증이나 뭐 기술 수준이 그렇게 또 이게 몇 나노 간다고만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매치 액트라고 있죠. 심자외선 장비 그 다음에 레거시 공정하는 장비들까지도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또 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입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DUV 장비도 종류가 2개예요. 하나가 일반 DUV 장비가 있고 7나노까지 갈 수 있는 액침 DUV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액침 DUV 장비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출 통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반도체는 못 가졌으되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 이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혹은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GPU 컴퓨팅 파워 렌탈 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잔을 쳐가지고 이걸로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AI 연산을 하고 모델을 뭐 베껴가고 뭐 디스틸링을 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AI 연산 능력을 렌팅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KYC 룰을 적용하겠다. KYC라는 건 Know Your Customer. 너가 누구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아라. 요 룰을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못 가져가고 미국에 있는 선단공정 반도체로 돌아가는 하이퍼스케일링 서버들에서 중국 회사들이 접속해가지고 모델을 돌리는 것도 이제는 안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 제언이고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섞여 있는데 시차가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작년 11월에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곱 번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의 제언은 양자 컴퓨팅의 우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 관심 많으실 텐데 저도 공부하는 와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암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우리의 방어망을 올리고 주요 기업들을 키워내는 거를 힘을 써야 되겠다. 이게 일곱 번째 제언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우주군,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여줬던 팔란티어의 킬체인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우주군의 역량, 스페이스 포스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미국, 대만,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이 팔란티어가 만든 우주군하고 결합해가지고 AI로 비대칭적인 어떤 감시와 타겟 우선순위 식별과 어떤 군사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가 지금 통합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미션을 더 힘을 줘가지고 화성과 달, 태양계에서 미국의 우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는 이쪽으로 돈을 더 많이 넣어라. 아홉 번째에서는 지금 동남아에서 콜센터, 그 다음에 피싱으로 지금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수십억 달러가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북한도 이게 주요한 돈벌이고 이거를 지금 국무부랑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연방수사국 중심으로 이러한 그 사기 센터들을 단속을 더 강화하고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열 번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뜨악하거나 이제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7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면은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이스피싱이나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많은 조직 범죄가 가담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인신매매라든지 뭐 마약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열 번째, 대만의 TRA 이행 역량을 좀 평가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TRA라고 하는 거는 대만 관계법, 타이완 Relations Act의 약자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쳤을 경우에 이제 대만이 신속히 이제 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약속한 무기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고 대만도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국방 협력을 하고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만이 팔란티어가 만든 AI 킬체인 그 메이븐 시스템의 축소판을 지금 도입을 다 하고 있어요. 통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파트 1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파트 2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하고 에너지, 정보전, 공급망에 대한 어떤 또 제언들인데 11번째 제언은 API, 활성의약 원료 이죠. 요게 이제 미국에서 80% 이상이 중국하고 인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알약이나 바이오의약품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떤 원료 물질이 있어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희토류처럼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화학 처리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 인도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인도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3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API까지도 추적하는 케어스 액트 개정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뭐 바이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겠죠. 12번째는 중국이 지금 유전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바이오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 아시면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사실은 이제 인도, 한국, 일본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죠. 우시 바이오 앱텍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에너지부에서 대출도 보조해주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입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13번째는 연방정부가 자국산 바이오 기업의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면서 다시 말하면 조달 정책으로 미국의 바이오 산업, 첨단 바이오 역량을 보호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방정부가 앵커 바이오가 돼서 혁신적인 그런 바이오 신제품,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먼저 구매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14번째는 생물 측정 연구소라는 걸 만든다라고 해요. 이게 모든 뭐 통신이나 반도체, 뭐 양자, AI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표준이라는 게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강제로 그냥 이게 표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 상업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 그게 나중에 디팩토 표준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지만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라 그러죠. 여기에서 향후 제네틱스, 유전 치료제라든지 이런 첨단 바이오 분야의 표준을 좀 선도해서 나가자. 중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윤리도 없이 뭐 복제하고 이런 데서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 내용이 많은데 우리 채널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최근엔 반도체만 이제 좀 핫하니까 까먹으셨을 수도 있죠.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전달 드릴 내용입니다. 15번째입니다. 미국이 지금 AI 인프라 확충과 국내 에너지 수요 확충을 위해서 지금 신개념의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 사업을 민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산 부품이나 뭐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볼트 타이푼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중국이 자기네 부품에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민관에서 어떤 에너지 인프라를 지을 때 BOM을 신고해라. Bills of Materials. 그러니까 뭐 어떤 소재 장비 이런 조달했을 때 그 비용 그 명세서에 중국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수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제언이 나와 있다. 16번째, 중국의 에너지 비축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돼. 이란 전쟁 전부터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얼마나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랑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불확실하고 부정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 역량을 확충해야 되겠다. 또 덧붙여서 국내 역량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그 7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17페이지에는 이제 Voice of America, 자유세계의 혹은 특히 이제 미국의 프로파간다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된다. 중국이 뭐 미래고 미국은 뭐 이제 맛이 같고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우리도 여론전을 강화해야 된다. 18번째, 태평양 도서국의 신속 대응팀을 마련해. 얘기가 어려운데 요번에 그 모리셔스인가요? 아니면 영국에서 지금 그 작은 섬 하나 때문에
미군이 거기에 함정을 대고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냐, 이거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영국이 그거를 반환한다라고, 모리셔스한테. 그리고 이제 뭐 조세 회피처로 쓰이고 있는 많은 어떤 제도들, 뭐 버뮤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데라 그래도 이제 국경이라든지 국적, 뭐 국가를 무시하고 뭐 미국에 그냥 들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1대1로의 영향력을 감쇄시키고 미국이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사업을 제시하면서 금융 그리고 군사 쪽에서 영향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잡고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9번째에서 20번째는 중국의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그 국방부가 CIA에서 이제 중국의 유튜브 영상을 이제 뿌린 건데, 중국 공산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이 체제가 이제 인민들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자원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줄 사람은 지금 연락해라.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한, 굉장히 공격적이고 중국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체제의 내부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외부 정보에 끊기게 되면, 여러분들 AI로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지식과 기술에 접근해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뜻이 있고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열망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 수억 명이 사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능과 어떤 좋은 사상들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좀 제안을 하고 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념, 아이디올로지 세뇌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패부를 찌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파트 2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최종 결론적인 그런 제언들인데 이제 독재 축을 지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정보 역량을 고도화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크링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링크가 뭐냐면 차이나,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노스코리아입니다. 이걸 합쳐서 크링크라 그래요. 이게 악의 축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이들의 워머신, 전쟁 기계, 정보전, 뭐 다른 나라의 산업이나 제조업 기반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폭로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제재를 우리가 다 가야,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 해야 된다. 그 전에 뭔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 내용을 또 이 위원회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23번째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좀 민감한 농지와 땅들,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익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농지 매입을 아예 봉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 CFIU에서 CFIUS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민감한 지역, 뭐 식량,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 근처의 땅이나 농지를 취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 지침으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4번째는 이미 첨단 분야, AI, 양자 등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돕는 그러한 아웃바운드, 미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투자,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 추적을 해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온 바가 있고요. 25번, 홍콩이 실질적으로 자유국가 혹은 자유체제가 완전히 상실되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일부 식민지 같은 데로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완전 평가를 내렸어요,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홍콩 달러의 패그,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는 것도 이것도 재점검해야 되고, 별도 관세구역, 특별 경제 지위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여긴 이제 중국화 돼버렸다. 사실 몇 년 전에 그 홍콩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이럴 때 우리도 좀 응원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이게 그 권력을 잃고 정부가 무너지고 거기에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완전히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금방 없어져 버린다. 이러한 생각이 또 듭니다. 26번째, 강제노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과 연관이 되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 위구르,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퇴출시키고 거래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서 다 없애고 간접적인 그런 펀딩이 들어가는 것도 다 막아야 되겠다. 우리 돈으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IPO라고 돈을 벌어가는 거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이제 연락이 오고 있고 핵심 광물에 대해서 뭐 최저 가격제를 한다든지 루비오 장관이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죠. 필리핀도 최근에 미국에 땅도 공짜로 주고 남미 국가들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희토류 신 국제 동맹을 좀 더 실체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28번째, 다자간 수출 통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DUB 장비까지 수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말을 안 들어. 뭐 일본 캐논이 말을 안 들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또 얘기를 해서 이거 결국엔 중국의 기술 자립이 따라오면 기술 자립이 성공을 하면은 지금 장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도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불만이지만 다 따라잡히면 중국에 단가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뭐 500억에 팔던 장비가 50억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거에 해당이 돼요. 뭐 바이오 약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8번째 정책 제안까지 다 봤는데요. 이러한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의회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지금 나온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입법이나 행정조치, 엑스포트 컨트롤 같은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그냥 무역 수지나 저가 수출 이런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어떤 기술, 금융, 뭐 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린 따로 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넘어서 중국 수출 제조업의 엔진을 이제 우리가 꺼야 되겠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10개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공개, 첨단 기술 패권 유정에 대한 비공개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 이건 일반 대중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소스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전력망에서 중국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렌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양자, 뭐 우주군 강화, 동남아에서 피싱 센터 하는 거, 대만 방어, 이런 것들이 최우선 순위로 제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750페이지짜리 이제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댓글에 대한 답글도 못 달아드리고 제가 지금 어디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죄송한데 앞으로도 AI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다른 데서 잘 볼 수 없는 고급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한 주 힘차게 보내시고 좋은 투자 정보로 다시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